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이고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올해가 시작되면 구정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개묘년이죠. 토끼띠신 분들, 저도 토끼띠거든요. 그래서 다들 좋은 해가 되시길, 올해는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들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오늘은 주요 실적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 실적이랑 그리고 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테크 주식들이 잘 오르고 있어요. 주요 성장주들이 잘 오르고 있고, 어제도 1% 정도 올랐죠. 네, 다우도 1% 오르고, 나스닥은 2.6% 올랐는데, 코인도 잘 오르고 있어요. 코인도 6% 오르고, 비트코인도 6% 오르고, 잘 오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는 아마 변경을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좋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개를 보면 펌도 이제 많이 떨어졌지만 어제 16% 올라가지고 지금 14불 정도 왔네요. 펌은 BNPL 서비스 하던 회사여서 한창 랠리했다가 뭐 최근 피크점은 한 52주 피크점은 한 74불이어가지고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다들 이제 테크 주식들이 점점 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뭐 2%, 2.6% 올랐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성장주 포트폴리오는 한 4%, 6%, 7% 이렇게 오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씩 최근에는 50%, 100% 오른 데가 있었지만 처음에 랠리 잠깐 했었을 때 그 저점에서라고 할까요? 최근 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주식들이 있었는데 그 밈 스탁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BBBY라고 Bed Bath and Beyond 최근에 좀 파산이 날 것 같다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100% 하루에 100% 랠리한 것도 있어요. 제 기억에 100%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게 왜 올랐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헐츠가 그때 이제 코비드 초반에서는 파산된다고 해가지고 랠리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파산할 것 같다. 근데 막 엄청 그 스탁이 랠리했어요. 거의 한 몇십 배? 몇십 배는 우습게 올라갔거든요. 그 저점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이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그 렌탈 비즈니스에서 그 차들의 에셋, 그 유스카 에셋, 그때 카바나도 오르는 시점이어가지고 유스카, 그러니까 사용된 세컨더리 그 중고차가 이제 중고차 에셋이 상당히 밸류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회사를 팔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남을 거다.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에셋들이 돈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로 많이 올랐는데 BBBY는 지금 아주 위험한 시점이에요. 네, 지금 한번 봤는데 BBBY는 이 회사가 뭐라고 할까? 번레이시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돈도 얼마 없는데 진짜 스테이 어플로트 할 게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가구들도 잘 안 되고 있고, 네, 그래서 2년, 1년 살아남을까가 지금 걱정이 되는 회사여가지고, 물론 레이오프를 계속 할 수도 있지만, BBY는 올드한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AMC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AMC 스탁이랑 밈 스탁이랑 같이 비슷하게 랠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AMC만큼은 랠리를 못했지만, 네, 그런 주식이고, 코인베이스도 지금 11% 올라가지고, 좀 다 고점에서 많이 마무리된 시점인데, 지금 한번 좀 돌이켜보면 이 항이 11% 떨어졌네요. GMBL이라고 이 주식도 밈 주식이에요. 여기도 한 12%. 그러니까 숏 스퀴즈 하려는 거예요. 뭐 큰 헤지 펀드들이 쇼트를 했는데 그 쇼트를 그 돈을 메꾸자고 뭐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지금 돈을 막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그 저희가 생각했던 그 코로나 초창기 때의 그 숏 스퀴즈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 뒤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페드가 레이트 하이크를 지금 좀 금리 인상하는 걸 좀 감소한다는 지금 얘기가 지배적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한데 실적을 아마 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실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요 실적 뭐
테슬라 위주로 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도 뭐 실적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공유 드리는 거고, 아웃룩이 지금 PPI가 생각보다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는 리세션으로 가고 있지 않나. 뭐 리세션으로 가고 있을 거는 거의 확정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어떻게 지금 페드가 방향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뭐 하드 데이터를 보지 말고 뭐 소프트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소프트 데이터는, 그러니까 하드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가 미국에서 얘기할 때 그 차이가 뭐냐면, 하드 데이터는 뭐 CPI 같이 이제 정부 측에서 나오는 그 코어 데이터 같은 그 실질적인 데이터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 정부에서 나오는 주요 데이터가 이제 하드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소프트 데이터는 이제 좀 서베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PPI라고 할 수 있나? PCI? 그러니까 이게 서베이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요 좀 그 섹터별로 그 어떻게 PMI 섹터별로 어떤 지금 동향이 어떻게 시장 파악을 하는 그런 서베이가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 데이터를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나. 지금 너무 핫 데이터만 보고 반응하면 너무 느리거나, 주로 느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느리고 너무 세게 반응을 하는 페드의 방향성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노이즈가 페드 내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저히 더 봐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지금 장이 오르고 있지만 이 장이 오르는 거는 유지된다고 보장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초반이다. 그렇다고 지금 들어가는 게 기회일 수도 있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네. 근데 물론 모든 게 지금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연휴라고 얘기하면, 한국은 화요일까지 쉬자고. 근데 중국은 금요일까지 쉬어요. 중국은 이제 구정을 상당히 오래 쉬니까 거의 다음 주를 내내 쉬고, 지금 2월에 FOMC가 있어요. 2월에 FOMC가 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이 삼성 선물 캘린더를 보면서 보고 있는데, 2월 2일이잖아요, FOMC가. 2월 2일 날 결정 나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 FOMC가 상당히 크다. 거기에서 결과랑 expectation 대비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뭐 금리 조정 같은 거는 그 전에 웬만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맞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는데, 요번에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인상을 할 건지, 25포인트, 25 베이스 포인트를 할 건지, 0.25% 인상할 건지, 아니면 진짜 0%를 인상할 건지. 만약에 뭐 지금 마이크 버리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을 감소한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엄청난 금리 인상을 또 다시 해야 될 거다라는 지금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켓이 엄청 다운사이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카산드라잖아요. 그 트위터 아이디가. 음, 지금까지는 버리가 그래도 작년에는 잘 맞았지만, 이 기회를 지금 그래도 잘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저가 너무 초보 인베스터, 너무 초반이어가지고 아직 그 완전 리세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세대잖아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카산드라의 말을 들어야 되나, 마이클 버리의 말을 들어야 되나, 더 네거티브 사이드가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거의 플러스 사이드라고 갈 거라고, 이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플러스 사이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초반에 반등하는 그 시점은 지금 놓친 거는 같아요. 그래서 반등하는 시점을 놓친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이걸 한번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제 올라온 이 크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생크림 같은, 빨리 먹을 수 있잖아요. 이 메인이 아니라 생크림 같은 부분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떨어지면 반등하는 그거를 기다릴 건지, 뭐
다 안 해도 되죠. 일부를 빼가지고 그렇게 노릴 건지, 그거는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번 구정 안에 저도 결정을 해야 돼가지고, 더 늦으면 크게 효율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은 계속 기다리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스탁들이 많이 랠리할 수 있을지 지금 보고 있으면, 어닝스 리포트가 뭐가 있을지 보고 있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안 나오고 있긴 해요. 네, 계속 이제 회사에서 전망을 아주 포지티브하게 주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아웃룩이 이제 가장 저점이니까, 저점에서는 원래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 좋은 프로젝션을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의 반등 포인트가 보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주로 어닝스콜의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갑자기 너무 높게 안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중국은 계속 쉬고 있고, 화요일 날부터 어닝스 몇 개 얘기 드리면, 3M, 그리고 존슨앤존슨, 버라이즌, 그리고 로키드 마틴, GE,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일렉트릭.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랑 마이크로소프트, MS. 가 현재 주요 어닝스네요. 화요일 날. 그래서 화요일 날 굵직굵직한 회사들, 리테일, 소비자 제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3M이랑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가 글로벌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만약에 세그멘트 해가지고 얘기해주면 더 좋고, 프로젝션에 어떻게 할지, 그리고 뭐 저는 GE보다 존슨앤존슨이랑 3M이 어떻게 말할지, 그리고 MS는 어떻게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지가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MS를 보지 않을까. 왜냐면 제 스탁들은 그래도 성장주 위주고, 성장주 테크 위주기 때문에, 테크에 이미 성장 동력이, 거기에다가 MS가 요즘 모더나이제이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지금 원노트랑, 저 원노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원인가? 전체 프로그램이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저도 1TB 정도 쓰고 있거든요. 돈을 내면서.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는 방향성이랑, 그리고 미래의 크립토라고 해야 되나? 이 미래의 스페이스에 투자하는 게 저는 그래도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동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젝션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중요하고, 이 중에서 뭐 화요일 날에 알바말레라는 회사가 가이던스를 준다 그러네요. 웹캐스트를 해가지고. 그래서 알바말레도, 여기는 뭐였지? 코퍼였나? 여기가 구리였나? 이게 리튬이네요. 리튬. 한국말로 하면 리튬이죠. 네, 리튬 배터리 관련 주고, 얘네들이 광산이라고 할까? 원자재 플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튬이 어떻게 가격이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마켓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컨더리 전기차 마켓도 어떻게 이동을 할 건지 볼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말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지? 오랜만에 이거를 보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힘드네요. 얘기하려는 게 좀 자연스럽진 않아도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가 드디어 제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스 레인지까지, 제가 매수한 그 지점까지 왔어요.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저점 대비 지금 2배가 되니까, 이제
이제 100% 오르니까 제가 이제 본점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부터 조금 더 올라가서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에서 계속 들고 꾸준히 갈까 생각하면, 어, 중국 주식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 주식에 들어갔을 때, 물론 단기적인 플레이 하자라고 들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단기적인 플레이는 하지는 않게 되고, 결국에는, 음, 제가 이제 투자 기간이 별로 투자한 커리어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투자한 걸 보면 그래도 좀 진득하게 들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진득하게 들고 있을 스타일을 그 주식을 픽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먹고 싶은 그 수익 레인지도 100%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50% 이상을 보긴 해요. 당연히 그 감안을 하고 해야 돼요. 그 몇십 배 오른다고 생각하는 주식은 마이너스는 당연히 한 60, 70%는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진짜 최근에 60, 70% 떨어졌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파져요. 처음 경험하는 그 다운 사이클이니까. 그래도 계속 들고 있어 봤는데 한참 있다가 이제 올라오네요.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120불까지 올라오는 게. 저는 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저점 아니었고, 뭐 그 전에 피크가 한 300불 이상이었죠. 310불? 그래서 저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가 좋게 봐가지고 계속 사고 있다라는 그 뉴스를 봤는데, 뉴스 계속 보다가 한참 있다가 그거 대비해서 많이 싸져가지고 샀어요. 그 샀을 때가 2021년? 그러니까 1년을 들고 있었나? 거의 1년을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120불에 샀으니까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고 지금 이제 그 평타를 쳤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던 주식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던 주식은 저는 한번 더 오래 들고 있어 보려고요. 저는 이 기다림이 이거 평타까지 오는 기간이 거의 1년? 아니 6개월 잘 기억 안 나요. 언제 샀는지. 1년인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지금 결국에는 저점이라고 평가한 거잖아요. 그 전에도 120불이 저점이라고 평가했는데 그거보다 더 싸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사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었지만 그 점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배우가면 되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평타가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 다시 이제 100%를 봐야 되는 미련한 어떻게 보면 미련한데 100% 나올 때까지 저는 일단 들고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제 그 생크림처럼 그 위에 있는 부분만 좀 빼고 다운 사이클을 예상해가지고 그런 반응적인 리액셔너리 플레이를 할 건지 아니면 계속 한 3, 4년 들고 있는 그런 주식 방향으로 갈 건지는 지금부터 계속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볼 때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닝스콜은 그게 화요일에는 이 정도가 다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AT&T 이게 다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화요일에는 Verizon, 수요일에는 AT&T. 그리고 중요한 보잉. 요즘에 항공주들이 그래도 다는 아니지만 몇 개는 반등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저도 한번 봤는데 부산항공인가? 하루는 오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항공주는 투자하기에 힘들지 않나. 왜냐면 부채가 너무 많고 계속 이제 가격 경쟁을 많이 극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저가 항공도 살아남기도 힘들고 도대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면서 한국을 봤는데 미국도 일부 주식이 올랐어요. 뭐 UA였나? UA였나? 네, 근데 한국 그걸 보면서 보잉 한번 보죠. 보잉이 어떻게 돼요? 보잉은 항공 관련주지, 이제 항공주는 아니죠. 여기 엔진이랑 이런 거를, 뭐 여기는 스페이스 관련주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엄청 올랐네요. 이거 못 보고 있는 사이에. 와, 보잉이 거의 80%? 80% 이상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10월 대비해서.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보잉이 저점에 보면 10월 3일에, 2022년 10월 3일에 126불이었는데, 지금 뭐 더 저점도 있었어요. 지금 한 120불 정도로 보시면 126불을 전 보고 있는데 좀 더 저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206불이에요. 그러니까 80% 이상 오른 거죠. 와,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테슬라도 수요일 날에 이제 어닝스 콜을 합니다. 이제 테슬라는 어 추가적인 팩토리를 어디에서 이제 증설을 할 건지, 팩토리의 뉴스가 맞는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랑 이런 나머지 비즈니스 프로젝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막 위기다,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지금 오피니언이 갈리고 있잖아요. 어, 저는 사야 된다 쪽이지만 계속, 네,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물론 테슬라는 계속 투자하고 있고, 테슬라가 포지션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들고 있는 포지션이랑 믿고 있는 포트가 테슬라고, 물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는 독보적으로 중요한, 테슬라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 비중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를 제 생각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이 일론 머스크랑 테슬라 비중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좀 다치거나 나중에 추후에 뭐 테슬라가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저는 2025년, 30년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더 봐야 되는데, 그때 몸이 아프거나 그 사이에 몸이 아프거나 하면 테슬라 주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는 뭐 트위터도 뭐 본인이 인수를 하고 테슬라 주식에서 본인 주식도 빼가지고 현금화하고 그런 이 뉴스가 있고, 그래가지고 테슬라 주식도 많이 빠졌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를 믿고 투자한, 일론 머스크만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좀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빼진 않았지만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존도가 좀 줄어들었다. 테슬라도 일론 머스크가 풀리 온보드 안 해도 충분히 이제는 롤아웃하고, 이제 자동화 시스템들이 많이 인플레이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팩토리들이랑 그 공장들이랑 이런 자율화 시스템을 다른 곳에 그냥 북붙시키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중국에서 계속 이슈가 있고 한데, 중국에서 프라이스 컷 한 것도 저는 동의해요. 중국에서 가격 경쟁을 결국엔 해야 되고, 중국에서 있는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 중국 전기차들이 마진 거의 안 남기면서 마진율이 달라요. 마진이 한 10배 더 먹을 거예요, 테슬라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그런 데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을 낮춰야 되죠. 전 세계가 지금 테슬라를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테슬라가 모든 리전에서 똑같은 프라이싱 모델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다른 프라이싱 모델이나 다른 스트래터지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뭐 좀 할인을 하고, 프라이스 컷 뭐 20% 하고 10% 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테슬라가 알아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잘하지 않을까? 물론 2016년에 최근에 2016년에 누가 내부자가 나와가지고, 그때 테슬라는 거짓이었다, 그 자율주행 비디오 거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이슈들은 이제 많이 흘리는 법을 배웠어요. 뭐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잘하는 과정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 큰 회사가 되기 전까지. 근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만큼 집중도가 많이 되고 있고, 하나 테슬라가, 저도 애비드 테슬라의 뭐 신봉자? 근데 최근에 제가 요번에 어제 이제 부모님들이랑
그 리조트를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구정이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원래 구정에 뭐 이렇게 리조트 간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효자 노릇을 하느라고 한번 다녀왔어요.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부모님이 테슬라를 타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 오랜만에 테슬라를 탔어요. 이 S 모델 S거든요. 거의 저희는 2019년에 샀거든요. 테슬라 S 모델에 들어갔는데 뒷자리에 들어갔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제가 한 180 좀 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뒷자리에 들어가는데 머리가 너무 걸리고 구겨서 타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 상당히 불편했다. 그래서 차는 편하지 않은데 그래도 테슬라의 그 결국에는 그 생산량을 다른 데서 따라갈 수가 없고, 물론 요즘에 그 리튬 마인이랑 이런 거를 직접 테슬라가 사가지고 원가 낮추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물론 테슬라에 대해서 할 얘기는 테슬라는 이제 많이 아시니까 굳이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길게는 얘기하지 않는데, 다른 데는 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아니면 한 달 동안 이렇게 잡아놓고 광산이랑 이렇게 잡아놓고 거래를 하잖아요. 테슬라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필요할 때 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원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더 이득을 더 마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 이 원물 가격이랑 원물 프로젝션이랑 금리 가격이랑 이런 걸 다 보면 플렉시블하게 운영하는 게, 자금력만 있으면 플렉시블하게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자금력이 있잖아요. 뭐 망할 회사도 아니고. 그래서 테슬라 잘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좋아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어닝스콜은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닝스콜 뭐 머스크가 나오겠지만 또 얼마나 멋있게 할지. 멋있는 센스는 아마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많이 촌스러울 거예요. 많이 촌스러워도. 네, 이제 보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 플럭 파워가 비즈니스 콜 업데이트하네. 업데이트 콜을 해주네요. 플럭 파워는 예전에 한화인가 SK인가 45불 정도, 35불 정도 코로나 초창기 때였죠. 그때 저도 플럭 파워에 뭐 투자하면서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12불에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진 않네요. 이거는 11불, 뭐 좀 11불 정도로 보면 16불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15불에 왔는데, 여기는 수소 플레이인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한국 기업 중에 하나가 SK인가 한화인가 상당히 많이 투자했어요. 3조인가? 3조 정도 투자했었는데, 그게 기억이 쉐어 주가가 그때 산 주가가 당시 주가보다 좀 싸게 사긴 했는데 30불인가 45불인가? 근데 당연히 락커 피리어드가 있었죠. 저희가 비즈니스 파트너십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거니까. 다만 이제 락컵이 없는 일반 투자들이 상당히 이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걸 보면, 이게 피크 쏘았을 때가 60불인가 갔었어요. 상당 4분의 1 토막밖에 안 났네요. 그래도 65불. 지금 오른 거였으니까 10불 하면 6분의 1 토막 났어. 네. 여기 어디 갔지? 내가 아까 보고 있던 게. 여기 있다. 와, 니콜라.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니콜라네요. 니콜라도 뭐 프레스 컨퍼런스를 한다네요. 수요일 날.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수소 솔루션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전기차, 목소리가 갔다 갔다 하네요. 전기차들이 어떻게 갈지. 주요 관련주들이 이제 테슬라, 리비안, 니콜라, 루시드, 로드스타운 모터스, 라이드, 로드스타운 모터스네. 카누, 소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추가 하나 하면 이제 어라이블도
어라이벌도 여기에 들어가니까 어라이벌이 랠리를 막 해요. 요즘에 막 올라갔다가 막 떨어졌다가 왜냐면 이제 페니스탁이니까 페니스탁은 이제 1달러가 안 되는 주식들을 페니스탁이라고 하는데 뭐 센트 거래하는 거를 이제 페니스탁이라고 하는데 센트스탁이죠. 센트스탁 싼 주식들 그러니까 어, 시가총액이 큰 게 아니라 그 주식 자체가 이제 싼 거라고 할까요? 네. 뭐 목요일 날에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뭐 AA 전나 여기가 진짜 주요 항공이네요. 항공이 어떻게 될 건지.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인텔, 컴캐스트, 마스터카드, 비자 카드. 비자 카드랑 마스터카드가 그러면 목요일 날에 이제 어닝스 콜을 하니까 지금 유럽이랑 미국에 니오뱅크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뱅크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 뭐 BNPL 다음으로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그 니오뱅크인데 니오뱅크가 어떻게 뭐 그런 니오뱅크 얘기는 안 하겠죠. 자기네들은 카드사니까 어떻게 뭐 제휴하고 있는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재미있을 것 같네요. 프로젝션들을 보면서. 네. 이제 뭐 네. 이 정도 그 금요일 날은 뭐 쉐브론이랑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콜게이트, 네, 한 이 정도가 주요 컨퍼런스, 그 주요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를 리캡 좀 드리면 월요일에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없고요. 화요일 날은 존슨앤존슨, MS,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요일 날에는 테슬라랑 플럭파워, 니콜라. 네. 플럭파워 니콜라? 이거는 이제 수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플럭파워 니콜라까지 보시면 될 거고 목요일 날에는 인텔, 아메리칸 에어라인즈 그리고 마스터카드, 인텔. 네. 볼 게 그래도 있어요. 실적 시즌에는 볼 게 계속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프로젝션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결정은 오늘이 아니구나.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는 결정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네. 결정을 요번 구정이 가기 전에 결정을 좀 하고 다음 다음 주에는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동안은 좀 장 보면서 포트폴리오 매니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2월 FOMC 전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세팅할 수 있을지, 세팅해 놓을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FOMC까지는 지금 한 2주 남았어요. 네. 2주도 안 남은 시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FOMC에서 내용들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일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장이 업사이드로 반응을 했지만 FOMC 직접 가면 또 한 며칠 전부터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FOMC 자체에서 제롬 파월이 나와가지고 끝나고 이제 얘기하는 거, 질문하는 뉘앙스 이걸 보면 다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거의 네. 근데 그 반응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FOMC에서 제롬 파월이 뭐 뉴스를 하는 동안, 얘기를 하는 동안 단어 하나하나에 장은 이미 반응을 하거든요. 저희가 반응을 하기 전에. 어, 그 빠른 반응이 향후의 반응이랑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 1시간의 반응이랑 그 네노세컨드의 퀀트 속도의 반응이랑 그리고 며칠 사이의 반응이랑 그리고 몇 주간의 반응이랑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그래도 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나갈 수 있는 구멍이라는 게 뭐 자금을 더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투자를 하던가. 저는 지금 인덱스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인덱스가 지금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개별 주식들은 많이 떨어졌지만 인덱스 자체는 탄탄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운사이드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올해는 인덱스가 많이 떨어지고 개별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겠지만 초반에는 개별 주식들은 많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인덱스가 떨어지고 개별 주식이 살아남는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엄청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인덱스가 떨어지면 개별 주식도 할 수 없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개별 주식이 먼저 올라올 수도 있죠. 반등을 할 때 요번처럼 그래도 네. 하여간 제 생각은 여기고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도 이거 얘기하면서 머리도 좀 정리하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유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